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이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주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 2,000명에 달할 것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4일부터 확산세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14일부터 보름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만 4,307명에 달했고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3단계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고 대신 2.5단계 조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재확산의 기세가 커진 것에 비해 이번 주 우리 증시는요, 크게 밀려나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낙폭에 대해서 회복해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연일 상승하다가 지난 목요일 하루에만 약세를 보였고 금요일 다시 반등에 나서면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공포감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 주 증시는 낙폭을 채워나갔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극한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의 전략 이 시간을 통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을 둔 종목들 이슈는 있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이 시간을 통해서 챙겨보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265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대응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수익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분, 우리의 극한 수익을 위해서 이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주말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좀 걱정 많이 보냈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금 빨간불을 켰습니다만 다음 주가 걱정입니다. 근데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공포감 커지는데 사실 이번 주에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네. 너무 많이 빠져서일까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선 반영에 대한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이제 이벤트성 좀 이제 확 크게 늘어나는 확진자 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수도권은 격상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코로나 악재 관련된 이슈가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만 하더라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세를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21선 깨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21선을 좀 이제 복귀하면서 다시 21선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2,450포인트를 향해서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목요일, 금요일 날은 좀 이제 살짝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21선을 지켜줬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격을 늘렸던 이평선들이 다시금 이평선이 이제 이격을 줄이면서 다시금 수렴을 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다시금 변곡점에 위치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선이 제일 위에 있단 말이죠. 5선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으로 문제 없는 자리다. 지금 이 상태로면 충분히 코로나 이슈가 한번 시장을 때리고 다시 한번 더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봉 추세도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월봉 추세, 중기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계속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냐면 4월 달부터 4, 5, 6, 7, 8 계속 지금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좀 이제 매도 심리보다는 좀 위에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규제 연장이 또 추가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투자자들의 유입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줄어든다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이제 점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크게 하락할 것이다, 뭐 3월 달처럼 뭐 시장이 또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일각에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거든요. 환율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환율이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3월 달 같은 경우에 시장이 크게 빠졌던 것은 환율이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빠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코로나19가 다시 뭐 재유행한다고 해도 외환 시장에서 상당히 적은 변동성으로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 자리요.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외국인들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장에서 좀 이제 큰 악재들은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부분은 걱정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항상 위기에서 기회가 나왔거든요.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충분히 시장 상승률로 봤을 때는 우리들한테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19에 대한 뭐 실물 경기 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 다가오는 증시 상승세에서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잘 챙겨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 시장 정리,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번 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넘어서 네. 3단계로 갈지 말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또 잡힐 것이고, 그다음에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미중 간의 갈등, 요거를 이제 계속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말고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그 이번 주에 또 이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로 미사일 2방 발사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이 지금 초기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또 이제 무력 갈등 간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군사 옵션 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좀 시간 외에서 변동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다음 주에도 간다면 그럼 또 대외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확진자 부분에 대해서는요.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살짝 불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저저번 주에 이미 한번 시장을 흔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코로나19 이슈가 뭐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무리일 것 같고,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증시 추세가 충분히 좋은 쪽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중 갈등에 대한 이런 추이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나 또 감소하는 추세를 잘 챙겨본다면은 또 시장의 전략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좀 극한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돌파구, 극한 수익주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참 8월의 시장이 흔들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종목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려가는
대단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돌파구 유틸렉스를 통해서 또 꾸준히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추이 살펴봐 주시죠. 네, 생각보다 뭐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좀 이제 실망스럽긴 한 종목인데, 근데 이제 추세를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초에 특히 시장이 빠지면서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이제 그 하락폭을 다 메꾸고 V자 반등 넘어서 박스권 돌파도 가능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첨생법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첨생법이 이제 28일, 29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 부분을 타고 장기적으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구간에서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한번 쭉 하락을 해가지고 장기 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 60선을 이탈했다가 60선을 재탈환한다는 것은 아직 매수 심리가 강력하게 살아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추세선 자체가 지금 추세선 돌파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8,000원 부분만 빠르게 돌파 나오면, 그럼 이제 목표가로 지정해드렸던 42,000원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이고, 42,000원을 무난하게 반등하면 45,000원, 5만 원까지도 열려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지금 박스권이 길어요. 2018년 8월 달부터 2020년도 8월 달까지 거의 한 2년 동안 박스권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만 제대로 터지고 거래량만 한번 붙어주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이동 평균선 자체가, 특히 단기 평선 자체가 밀집해 있는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잘 들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생법 시행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또 유틸렉스가 움직여줬고요. 앞으로도 상승세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살펴봐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이 동방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 그중에서도 마스크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일주일 사이에 상승폭이 무려 40%대를 기록해서 굉장히 대단한 모습입니다. 네네. 일단 요즘에 뭐 코로나의 코자만 붙어도 좀 크게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가는 건 아니어서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네. 저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동방을 제시해 드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동방 같은 경우는 물류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마스크, 그다음에 뭐 치료제 이쪽으로 좀 이슈가 쏠렸는데, 물류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썼단 말이죠.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과 관련된 종목인데 물류, 유통 이쪽으로 이제 특화가 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뿐만 아니라 뭐 한익스프레스라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물류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금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 있었죠. 자, 동방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이 격상이 되면서 거의 뭐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이제 프랜차이즈라든지 그쪽에서 포장해서 이제 싸가거나 아니면 이제 배달만 하거나 뭐 이쪽으로 좀 이제 행정 명령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월요일자 이 구간에서 이제 강조를 드렸었고, 충분히 이제 여기까지 22,600원까지 이 수직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지금 증시가 안 좋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특히 바닥을 기는 종목들, 아직 뭐 치료제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코로나랑 엮여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에 코로나 이슈가 엮였던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잡으시면 다음 주에도 아마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겠고, 오늘도 그러한 종목 하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칠 종목 한번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물류 또는 마스크에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수도권이 이렇게 조치가 내려지면서 더욱더 이러한 부분이 모멘텀이 쏠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관련 종목 저희가 또 전략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에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 가운데 다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뭐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제 뭐 수소차라든지 또 미래차 이쪽으로 좀 수급이 안 쏠렸단 말이죠. 수익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남들이 코로나에 집중할 때 네. 조금 더 이제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제 소외된 종목들을 좀 매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반도체가 올라가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를 사고 네. 바이오가 올라가면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뭐 ABL 바이오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고 제가 또 제시해드린 전략이 전기차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도 미래차 부분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 해요. 일단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뭐 지금 LG화학도 그렇고요, 뭐 삼성 SDI 그리고 이제 뭐 포스케미칼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미래차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수소차 관련된 종목 대우부품 한번 매집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리고 나서 별 재미를 못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거래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 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점에서 장기평선 지지를 완벽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장기평선에 대한 지지를 완벽하게 받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강조드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17억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철저하게 소외가 된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수남매 시장에서 코로나19가 살짝 줄어든다면 그럼 이제 미래차 부분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더라도 계속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5G, 뭐 AI,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폴더블, 뭐 이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는 단기 이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수소차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쪽으로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강조해드리면서 대우부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을 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잘 끌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우 부품에 대해서 추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 전략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차 이쪽으로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요. 또 극한 수익 도전주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움 챙겨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26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지금부터 도와드릴 테니까요. 서둘러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저는 해성 DS요. 해성 DS. 매수 가격과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 가격은 19,400원이고요. 오, 네. 비중은 30%입니다. 매수 가격 19,400원에 비중 30%. 오, 해성 DS가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약간 또 매도 타이밍에 지금 대한 아쉬움이 손실이 있을 것 좀, 같아요. 네,
네네네.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지, 21,000원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해성 DS 매수하셨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아쉽게 타이밍이 좀 놓치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성 DS를 매수하셨네요. 네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재에 관련된 종목인데 네네. 특히 그래핀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 네, 그래핀이라고 이제 4차 혁명의 이제 핵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네. 그거를 이제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실적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2017년도 때 가격대가 21,000원대거든요. 2017년도 때 최고점이 22,000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실적 자체가요 3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도 때 들어가지고 영업이익 자체 예상 컨센서스가 이미 300억을 넘었고 500억을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300억대 영업이익 때 주가가 2만 원인데 지금 이제 5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지금 이제 2만 원대 미아래란 말이죠. 그런데 충분히 2만 2천 원짜리는 넘어가서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출을 또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30%여가지고 살짝 좀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 18,000원 이탈 안 하면요. 네.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 만약에 18,000원 이탈을 하더라도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을 안 하면요. 저는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 매수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사인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2016년도 때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크게 급등한 이력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종목이 상장을 한번 하면요. 거의 90% 확률로 한 번은 크게 튀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없이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25,000원 한번 잡아보시죠. 25,000원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크게 잡아서 17,000원대 이 구간까지 한번 잡아보시면요. 충분히 좋은 매매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가격 전략 잘 챙겨보셨어요? 네. 네, 손절 감사합니다. 가격 1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17,000원, 아니 18,000원 지지받는지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고요. 네, 단기 네. 목표 가격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 네, 잘 잡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전화 주셔서 네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성 DS 살펴봤고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KPN 테크라고 KPM 테크. 네. 예. 지인 추천으로 조금 매수 가격과 비중 매수를 알려주세요. 했는데, 예, 매수 가격은 2,250원이고요. 2,250원. 와. 비중은요? 35%래요. 35% 비중이요? 예.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몇 년 전에 2018년 정도? 몇 년 예, 전에 매수를 17년 하신 후반 종목인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네. KPM 테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가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보유하신 만큼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명건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상당히 오래 들어오셨네요. 네. 네, 일단은 상당히 대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오래 기다릴 만큼 이제 크게 먹을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KPM 테크 상당히 오래 들어오고 계셨네요. 네,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네네. 항상 이 주식이란 것은 결국에 묻어 놓으면 결국에 이제 상승해가지고 이제 본전가 오고 본전가 넘어가면 이제 목표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한 네. 2017년, 2018년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7년도 때 매수를 하셨으면 2018년도 때 한번 매도를 할 타이밍이 있었고 2018년도 때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지금 매도 타이밍이 이제 올 것 같은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주봉 흐름 보면요.
상당히 이 횡보 기간이 오래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슈를 가지고 상승한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제 3,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비보존 관련된 지분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또 특수성을 가지고 또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에너지가 더 발산이 된다면 3,000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재무 구조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더라도 지금 연간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적자 폭을 이 줄이는 흐름이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좀 이제 3,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강조드리겠고, 웬만하면 본절 구간에 오면요, 2,200원 자리 오면요, 한번 매도를 크게 한번 하시는 것이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재무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본절권 오면요, 일단은 반매도 정도는 하셔야 된다. 왜냐? 만약에 비중이 10%, 15%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끌고 가셔가지고 뭐 3,000까지 터치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무적 리스크로 한번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또 쭉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200원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물량 반 정도 정리한 자리에서 3,000원을 좀 이제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추세는 완성이 됐습니다. 가냐 마냐 싸움이 아니라요. 언제 가냐 마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200원 자리에서 본절권에서 현금 잘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3,000원을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안 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시청자님. 그게 매수가 오기까지가 한 얼마나 걸리는? 사실 그걸 제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았으면 저도 재벌이 됐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지금 이제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게 또 코로나 이슈로 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한 번 더 2,000원대를 좀 이제 탈환을 할 만한 그러한 이제 횡보세, 매집세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나오면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판단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한번 잘 기다려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이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요, 꼭 본절권에서 비중 반 축소하시고, 그리고 3,000원에서 수익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온 고민 종목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들 고민 참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먼저 풀어볼 종목은 바로 이분의 고민 풀어볼까요? YB 엠넷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또 교육 관련주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이분 매수 가격을 보니까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떨리시는 구간일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YB엠넷은 테마주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이슈로 테마가 형성된 테마주인데, 테마주들은 항상 이제 고점권에서 패턴이 똑같습니다. 쌍봉이 나오거나 쓰리봉이 나오거나 헤드앤숄더 나오거나 이 셋 중 하나가 꼭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흐름 보시면 봉우리가 1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봉우리가 2개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봉우리가 지금 3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들어가면요,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이란 것은 항상 이 애매할 때 상승하는 것이요, 확실해지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절권 구간에서 최대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웬만하면 지금 이제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빠지는 구간이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가 이렇게 크게 달렸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매집을 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털어내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 원래 2,000원 하던 종목이 벌써 300%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 이슈로서 300% 정도면 많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치고 빠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넘어서 3단계 진행된다. 그러면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YBM넷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빠른 대응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잘 대응해 보셔서 또 수익까지 연결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풀어봤고요. 이제 극한 수익 도전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고사 전문가님, 지난주 이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 굉장히 빠르게 40%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또 비슷한 종목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에 뭐 코로나에 코만 스쳐도 이제 가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만 이렇게 싹 닦아도 이제 가는 시점인데 오늘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태평양 물산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살짝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뭐 큰 관련은 없습니다. 뭐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마스크를 만든다든지 뭐 물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이제 아마존에다가 의료용 방호복이라고 하죠. 의료용 방호복을 납품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 차트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 차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좀 한번 크게 급등을 시킬 만한 아니면 빠르게 반등을 할 만한 그러한 자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장기 평선 아래에서 추세 전환 시그널 특히 적산변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40%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적산변 캔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캔들 자체가 계속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 자체가 이제 밀집을 해서 수렴을 하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한번 급등할 만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6,000원, 7,000원 하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800원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1, 2, 3, 4, 5. 거의 뭐 6년 동안 연속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월봉상 쌍바닥 흐름이 나와서 단기 반등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이제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변곡점 하나 만들어지고 장기 평선을 노리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태평양 물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전략으로 구사하시면 좋은 수익 한번 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2,500원 라인대, 장기 평선 돌파하는 2,500원 라인대 한번 잡아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00원 라인대, 자, 손절가는 1,500원 라인대 잡아드릴 테니까 어차피 이 박스 안입니다. 어차피 이 밴드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단기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료용 방호복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 가격 2,500원, 손절 가격은 1,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구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였습니다. 극한! 자, 다음 극한 수익 도전주도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다음 주 힘을 내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요즘에는 어차피 종목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고점권에서 크게 따라잡는 전략보다도 저점권에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만 제대로 잡아도 깔끔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태평양 물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방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공개할 종목도 바닥권에서 코로나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코로나 이슈 자체가 이제 마스크 쪽으로 시즌 사업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 전략입니다. 예, 다음 극한 종목으로 제공해드린 종목도 단기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태평양 물산에 이어서 제2의 동방을 한번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종목까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극한 수익 도전주 공개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 전략은 잠시 후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만 특별히 공개되는 아벤거사 전문가의 극한 수익 포인트 강의 들어보시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늘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극한 종목에서 공개하는 종목은 이제 단기 전략이라면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이 장기 전략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인데 2020년도에 상승할 종목들이 아니라 2021년도 또는 2022년도 우리가 1년, 2년 앞서서 좀 이제 한 수 앞, 두 수 앞을 내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 극한 수익을 하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이 이 대박 종목을 항상 강조를 드리죠. 정말로 1000% 올라간 종목들, 20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과거 역사, 과거 공통점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적용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1년 뒤, 2년 뒤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대박 종목들, 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저번에 강조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종목들 다 전부 다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강조드릴 종목도 제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도 받아가시고 공부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자고 일어나면 몇백 명이 뭐 코로나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자고 일어나면 뭐 몇백 명이 뭐 코로나 환자 또 발생해 있고, 핸드폰 열으면 맨날 뭐 재난 문자 오고 상당히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 자체가 상당히 지금 한번 크게 밀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전국에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코스피가 86% 빠졌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증시가 급락장인데 개인 투자들이 이 1.7조 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좀 이제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 자체 유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생기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도 보면요, 이때 어떤 전염병이 돌았었냐면 이때는 사스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이 사스가 좀 이제 돌면서 상당히 또 이제 이 전염병 관련된 이슈로 좀 긴장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사스가 끝나고 나서 이 3차 산업혁명 시기로 들어가면서 IT 혁명 시기로 들어가면서 증시가 귀신같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한 이 3차 혁명 시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2009년 이때도 전염병이 한번 크게 돌았었거든요. 어떤 전염병이었냐면 이때는 우리 시청자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종플루가 크게 돌았단 말이죠. 2009년도, 2008년, 2009년 이때는요. 신종플루가 크게 돌면서 이때도 전염병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하고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끝나고 나서 이때 어떤 것이 생겼죠?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신종플루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모바일 혁명 시기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증시가 또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흐름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한번 빠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사실 빠진 흐름을 보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빠진 흐름만큼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크게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슈가 생겼으면 바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지금 우리 시장을 덮치고 있고요. 거기다가 새로 찾아오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08년도, 2009년도 대시세가 나오기 직전과 또는 2000년도 이때 뭐 사스가 생기고 3차 혁명이 다가오는 이 대시세 직전에 이 공통점들의 가장 흡사한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좀 이제 종식이 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증시 정고점을 넘어서 상당히 또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종목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시점이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종목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종목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좀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대박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박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자, 제가 대박 종목의 공통점은 딱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3,000원 미만이어야 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그 종목을 잡아야 그래야 1000%, 2000% 대시세를 노릴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제가 강조드렸던 KNW입니다. KNW가 3,000원에서 8만 원까지 200% 상승했는데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던 종목이요. 그다음에 3,000원 미만이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바로 2,250포인트 상승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5G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어떤 이슈가 있었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었고 두 번째 3,000원 미만의 종목이었고 세 번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6,800% 상승했어요. 1,000%, 2,000%도 아니고 6,800%가 상승한 엄청난 종목이었단 말이죠. 이 종목 애플에다가 애플 PCB 납품하고요. 3,000원 미만이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상승한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BH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200%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2,000원에서 3만 원까지 이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이슈가 이 종목도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었고 두 번째 3,000원 미만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BH도 2,000원에서 3만 원까지 1,200% 이 수직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국일제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었고요. 300원짜리 종목이 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2,200% 상승을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 화승인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9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1,200% 상승했는데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 결국에 첫 번째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었고요. 이 당시 아디다스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 진출해가지고 적자였던 재무구조가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3,000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대 900원대에 놀고 있었던 주가가 11,000원까지 1,200%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단기 전략이 아니라 장기 전략을 잡으실 거면 무엇을 봐야 된다? 바로 이 3가지 글로벌 대기업과의 모멘텀이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3,000원 미만의 종목인지 이걸 봐야 되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 또는 내후년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지금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어야 되고요. 3,000원 미만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종목. 이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를 크게 불려줄 그러한 이슈고 모멘텀이다. 이렇게 강조드릴게요. 글로벌 대기업이란 것은 결국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는 뭐 애플, 뭐 아마존, 구글, 뭐 삼성, 뭐 LG 이런 대기업 협력 모멘텀 이 부분을 강조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협력을 맺는 그런 중소기업들 잘 찾으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찾으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 있는 급등, 이 급등 종목의 공통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3가지 잘 기억해 본다면 우리 계좌에서도 급등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명어사 전문가가 그래서 준비했겠죠. 극한 수익 도전주 두 번째 종목 전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금 이제 장기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다가 또 이제 두 번째 이 TV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은 또 이제 단기 전략이라는 점을 좀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극한 종목으로 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이제 국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마스크 신사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이 국보란 종목은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린 전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추세를 보면요.
원래는 7,000원짜리 종목이었거든요. 원래는 7,000원, 7,500원 하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2,6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한 그런 대바닥 자리에 위치해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추세가 들어지고 있는 저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급등 한번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3,500원짜리. 자, 목표가는 3,500원짜리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1,550원짜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태평양 물산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강조드린 동반과 매우 흡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과 흡사하다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지난주 극한 수익 도전주 전략이었죠. 일주일 사이 40%대 상승폭을 보여준 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보였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 가격 3,500원, 손절 가격은 1,5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였습니다. 극한! 자,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극한의 전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 또 암행어사 전문가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 3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신 핸드폰으로 극한 수익이라 쳐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거기서 어떤 걸 공개할 것이냐. 바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갈 수 있을 만한 이 대시세 종목을 하나 제시해 드릴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은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고 3,000원 미만에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종목의 첫 번째 이슈 바로 벤츠, BMW, 아우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이 독일 3사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납품하는 그러한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업 협력 모멘텀 붙었죠. 그리고 3,000원대의 횡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000원 미만에 있는 종목들 또는 3,000원대 종목이 대시세가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분기 적자에서 분기 흑자로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KMW 2,000%, 그리고 화승인더 1,000%, 국외제지 2,000%, 그리고 뭐 인터플레이스 6,800%의 후속주가 될 만한 그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 오늘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확보하셔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6개월 뒤, 1년 뒤에 좋은 수익 한번 도모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극한 수익 도전주 외에도 이렇게 전략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극한 수익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암행어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방송 예정 버튼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버튼 클릭하셔서 이 극한 수익 도전주에 대한 비법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전략까지 얻어보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통해서도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 성공투자 비법 나눠봤고요. 저희 히든스탁은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